안녕하세요. 에듀나인에서 민법을 담당하는 최희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 무턱대고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략적인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이 어떤 형태로 시험 과목을 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각각의 과목은 담당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강의 도중에 말씀을 하실 테니까 일단 개략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보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죠. 물론 1차, 2차라고 해서 날짜를 달리해서 보는 건 아니고 오전에 1차 그리고 이제 오후에 2차 과목을 보는데요. 자, 1차 과목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학 개론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이 순서는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문제 순서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고요. 그래서 2차 과목으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부동산 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과 관련되는 공인중개사법을 시험 보죠. 물론 이제 법령하고 실무를 다 같이 한 과목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 두 번째 과목이죠. 공시법 및 세법이 두 번째 과목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공시법은요,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개 법으로 되어 있죠. 두 개 법으로.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지적법이라고 불렀는데, 법이 이제 바뀌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세법은 출제가 되면 공시법에서는 2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세법에서는 16문제에서 총 4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과목별로 5과목이고 총 40문항이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이렇게 과목기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특성은요. 절대평가 제도죠. 절대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상대평가와는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것은 커트라인 정해서 그 점수 넘는 사람만 합격인 건데,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그런 거 상관없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선을 넘으면 전원 다 합격하는 시험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합격하려면 평균 60점을 맞아야 합니다. 근데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락은 없어야 됩니다. 과락이라는 건 뭐냐면 40점 미만의 과목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그것은 합격 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다고 해보죠. 100점 맞았는데 민법은 37.5를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은 60점이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문제는 한 과목이 40점 미만의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는 대체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한다라고 해서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40점 미만의 과목이 나오면 그건 합격 점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절대평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1차 시험이 있고요.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 2차는 합격을 못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1차 합격이라고 하죠. 자, 1차 합격 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1차를 합격하신 분은 그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는 이제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만약에 1차는 60점이 안 됐는데 2차는 60점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이에요. 1차 합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2차만 합격이라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2차 점수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1차가 평균 60점 미만에 나와버리면 2차는 채점도 안 해줘요.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1차와 2차를 모두 다 60점 이상을 받으면 이때는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시험 제도가 이렇게 절대평가 제도니까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공부를 하실 때는 전략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평균 60점 이상만 넘으면 모두 다 합격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시험이에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합격하면 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절대평가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이제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 모두 다 60점만 넣으면 전부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정해보죠. 시험은 100점 만점인데 실제로 1차 과목에서 만점이라는 것은 100점이 아니라 몇 점일까요? 한 과목은 반드시 40점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한 과목이 반드시 40점이 나와야 한다면 합격하려면 평균 60점이면 되니까 한 과목은 몇 점을 맞으면 돼요?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는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100점을 위한 공부는 필요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을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몇 번 읽었느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걸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면 5개 중에서 옳은 것이나 옳지 않는 것을 찾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야만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넓은 범위를 대충 안다라고 하면 오히려 모르면 그냥 찍기라도 하는데 대충 알면 고민하다가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초반에는 1차를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험의 특성상 1차 시험이 합격이 안 되면 2차라는 건 아무리 100점 맞아도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초반에 1차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면 불안해서 2차 공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차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늦어도 3월이나 또는 5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1차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2차는 손 놓고 있다가 막판에 보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비교적 2차가 1차보다 좀 단기간에 끝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단기간 안에 끝내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는 반드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수업도 안 듣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이건 좀 욕심이기 때문에 복습은 계속 1차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2차는 수업을 듣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시험 과목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양이 많은 게 민법이죠. 근데 이 민법과 공법 중에서 초반에는 당연히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1차 과목이니까. 2과목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공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양은 많지만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이라는 것은 양이 많아도 민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공법은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합격하시려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럼 전략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눌 때 1차 과목은 물론 특별히 더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1차 과목은 어느 한 과목에 소위 몰빵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60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를 해봤더니 개론이 적성에 맞아요. 그러면 나는 개론에 몰빵하고 민법은 면과락해서 60점 맞아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그의 시험에 만약에 개론이 어렵게 나오면 개론만 공부했는데 개론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법은 쉽게 나왔어도 공부를 안 했으니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1차 공부는 비교적 고르게 하셔야 돼요. 고르게. 둘 다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자, 2차 과목은 보통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꼽고 있는 주 전략 과목, 전략 과목이라는 거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반드시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못 맞아도 몇 점을 맞아야 되냐면 80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80점 이상 나오면 공법은 점수 나오기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했죠. 얘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공법은 몇 점만 맞으면 돼요?
면거락하면 돼요. 40점 이상을 맞으면 되죠. 자, 그러면 공시세법은 몇 점 맞으면 되냐면 평균 점수 60점을 맞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딱 평균 60점이 나오죠. 이러면 축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좀 말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을 넘게 맞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넘어가면 이 공시세법에서 점수가 좀 덜 나와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공부하실 때 어떤 걸 전략 과목으로 할지 한번 확인해서 봐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커리큘럼을 보면 진행 과정이 11월, 12월 있고요.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이제 5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이런 과정이죠. 시험은 이제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11, 12월 달은 소위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 자, 초반이죠. 그러면 이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이 입문 과정에서부터 벌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러실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는 그냥 좀 재미나 흥미를 붙여가는 과정으로 기초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들어가서 기본 과정을 볼 때 생소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우리 11, 12월 달에 처음 시작하셨다고 이제 막 색색깔 색연필 사가지고 내 열공 열랩 해야지 이러면서 여기서 너무 힘을 빼버리면 뒤에 가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요. 우리 공부는 마라톤이에요. 상당히 1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입문하는 과정이다. 흥미를 붙여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이때까지는 이제 입문서 가지고 하는데 1월부터 5, 6월까지는 기본서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요 기본서 가지고 1, 2월 달에 한 바퀴, 3, 4월 달에 한 바퀴, 5, 6월 달에 한 바퀴, 총 3바퀴를 돌아요. 그럼 이게 이제 기초 과정이면 여기서 이제 기본 과정 하는 거고요. 5, 6월 달에 심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이름만 다른 거지 책은 똑같은 책으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1, 2월 달에 했던 것보다 3, 4월에 양을 좀 더 붙이는 거고, 그리고 5,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총정리, 심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럼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됐어도 그게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면 바로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7, 8월 과정에서는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거칩니다. 객관식 적응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들을 문제화해서 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형태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론과 문제를 매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9월 달에는 소위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하죠. 그러니까 동형이라는 건 같은 형태.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같은 형태로 매 수업마다 40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그 문제랑 수업을 같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동형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꼭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전 과목 다 계속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10월 달은 이제 마지막으로 특강 과정이 있죠. 특강 과정. 그래서 문제풀이 해서 과목에 따라 100문제 또는 80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정규 과정이에요. 정규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이제 도중에 5월부터 7, 8월에 각각 과목마다 중요 부분에 대한 특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강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정이 거쳐진다. 그래서 긴 싸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영상 우리 수강생들께서는 이게 동영상으로 듣고 혼자 들으시다 보니까 주위에 간섭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현장 강의 나오면 아무래도 앞에 선생이 얘기하고 있으면 신경 쓰이고 보게 되는데
동영상 들으면 혼자 댁에서 들으시니까 제일 문제는 바쁜 일이 생기면 요거는 내일 들어야지. 내일 또 들어야지. 하루하루 밀려요. 근데 이게 매주 3시간, 4시간 매일 수업이 있는 거니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수업은 놓치지 않고 꼭 들으신다라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한 점이 굉장히 강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독하게 요번 1년간은 수업 다 들어서 꼭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당부드릴 말씀은 이제 복습하라입니다. 복습하라.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습은 기본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복습이 중요하죠. 우리 수험 특성상 앞의 내용들 중요한 것도 아닌데 혼자 공부하시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니까 복습을 위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는 꼭 당부드린 말씀은 거침없이 하셔야 돼요. 거침없이 복습하라. 그러니까 거침없다는 건 중단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복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늘 당부드린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책의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50쪽까지 첫날 진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복습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쪽에 가니까 생소한 용어가 나오고 수업 시간에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안 한 거면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다음에 볼 내용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나는 성격상 그냥은 못 넘어가지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고민하시고 컴퓨터 켜서 내용 찾아보고 이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수업은 한 과정이 끝났는데 이분은 복습한 양이 50쪽, 60쪽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음 과정 또 시작하면 이분은 또 그런 식으로 복습하고 그럼 1년 내내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하면 집합은 제일 잘해요. 뒷부분 모르고 영어는 명사만 잘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한 순환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순환이 가면 그 과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좀 종합적이 되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순환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이 몰랐던 부분이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복습하실 때는 그 진도까지는 쭉쭉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믿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냐면 본인이 선택한 학원 사이트라 또는 선생들을 믿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시간이 좀 지나면 각 학원들이나 또는 각 사이트에서 자료가 범람해요. 그러면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도 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자료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자료, 다른 학원 선생님들의 자료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 선생님들도 성실껏 만드신 좋은 자료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이 만약에 상대평가라고 하면 그 자료들까지 취합해서 다 정리해야 돼요. 점수가 높아야만 합격하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몇 점만 맞으면 되냐면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이에요. 따라서 우리 수업 시간에 나가는 자료만 정리하셔도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그 범람되는 자료 속에서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와요. 그래서 학원과 그리고 선택한 사이트와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그 자료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인내와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인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 처음에 11월부터 입문과정 1월, 1월 달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양이 많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이게 11월, 1월, 3월, 5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겨워질 때 손 놔버리면 안 돼요. 소위 거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을 보니까 많이 봤던 거네. 이 내용 나 알지? 하고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지겨워도 꾹 참고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넓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꾹 참으시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지 이제 지겨우니까 새로운 거 구해다 보고 이러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핵심은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그리고 반복하셔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어렵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반복이에요. 인내하시고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11월 시작하면서 요 이제 10월에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고요.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개인마다 맞게 전략을 잘 세우셔서 이번 27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